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아카데미 학원 원장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설명회를 하게 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한 두세 분의 어머니가 오셨었고, 지금은 이제 한 이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보통 2, 30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둔산에는 미치지 못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꿋꿋이 계속 입학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아이들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있어요. 저희가 잘 가르친다는 자신도 있고 지금까지 성과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그 성과들을 나누고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성고 도안고 입학 간담회 오시는 각오가 약간 이제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첫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도안고 지금 보니까 유성고 도안고가 아닌 어머니들도 계세요. 부모님도 계시는 것 같으신데 한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어차피 다 같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네, 내신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유성고 도안고를 중심으로 국어, 영어를 수업하는 거고, 네. 그리고 수학, 과학은 학교 상관없이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유성여고, 관저고, 뭐 이런 다양한 학교들, 동방고, 이런 학교들 친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진행할게요. 만약에 아이가 좀 힘들면 밖에 로비에서 대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이제 저는 일단 국어를 전공했고 국어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지금도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유성고 도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서대전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상담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진로 상담 박사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아이들과 여러 가지 뭐 진로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도 상담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진실되게 아이들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게 제가 좀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할 첫 번째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아이들이 수혜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매니저 선생님들이나 이 스카의 그 멘토 선생님들이 다 의대생이거든요, 현재. 의대생들이 많은 이유는 걔네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이에요.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벌써 2년째 얘네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이게 누적될 거라는 거죠. 이게 누적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일 타격을 입는 건 지금 현재 요 위에 학년들, 08학년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첫 해니까 아무것도 뭐 이렇게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새로운 게 생긴 건 아니고 수업 시간이 학점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이제 4단위, 5단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학점으로 바뀌고 이 학점 중에서 필수 이수학점이 있고 자율 선택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이수학점과 이제 자율 선택학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런 자율 선택학점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억지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1 입학하는 유성고 1학년 입학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시간을 잘 지켜야지 친구들아. 여기 앉아 여기 앞에. 네, 시작부터 화기애애합니다. 화기애애한데
네, 이제 진지하게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배당이 자율이 수학점이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필수 이수학점이 있어서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나중에 사탐이나 과탐을 선택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좀 이제 선택 과목들이 많아지는 이런 그 교육과정이 이 선배들의 교육과정이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필수 이수학점과 자율 이수학점이 거의 1대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제 18학점 정도 돼서 총 192학점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하고 좀 이야기 나누실 부분이 자율 이수학점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의 편제표가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나뉘죠. 예전에는 이제 이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들이 그 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진로나 융합은 등급이 안 나왔었는데 이 친구들 우리 이제 공부 친구들은 이제 얘네들도 다 어때요?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교학점제 5등급 편하겠다라고 했지만 뚜껑을 계속 열다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또 하나, 이게 원점수를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급만 만약에 공개한다고 했으면 아이들 부담이 줄어드는 게 확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교과 전형은 이제 평균적으로 뭐 1.0이 찍혔냐, 1.5가 찍혔냐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교과 전형은 우리가 가고 싶은 15개 대학에서 많이 안 뽑아요. 아시죠? 네, 교과 전형 많이 안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의 경우에 원점수가 공개가 된다면 등급과 함께 표준 편차 정도는 이제 추정이 가능해요. 이 공식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학교들의 입학사정관들이 이미 추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1에서 5까지 등급이 좀 완화됐다고는 해도 근데 뭐 원점수가 중요해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고 원점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원점수와 함께 그 과목에서의 탁월함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인데 2등급이 이제 같은 2등급이 아니고 3등급도 같은 3등급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해라. 왜냐하면 세특이 적히잖아요. 그 과목별 세특. 그래서 세특이 적힐 때 이런 아이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3등급이더라도 밑에 있는 3등급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얘는 약간 공부를 안 하는 아이구나. 3등급인데. 뭐 아니면 2등급인데 공부를 안 했네. 아니면 얘는 공부는 조금 했어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했네. 이런 게 이제 다 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단 이 상대평가에 또는 5등급제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아이가 정말 학교 생활을 알차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국어가 어떠냐, 뭐 이렇게 수학이 어떠냐 제가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이 좀 바뀌었어요. 화작과 언어라고 해서 화작과 언어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문법을 안 할 수 없는 학년이 된 거죠. 워낙 특히 이제 남자 친구들, 유성고 친구들 있잖아요. 유성고 부모님들. 이 문법을 되게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문학도 못하거든요. 결국 이 남자 친구들이 잘하는 건 비문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이제 사실 국어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남자친구들은 이제 놓치지 않고 1학년 때부터 계속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국어예요. 왜냐하면 내신에 들어가는 이 과목들이 이젠 빠짐없이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애들이 국어 공부 뭐 하면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개념어를 위주로 공부하기에는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어를 공부하더라도 모의고사를 보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푸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에 있는 개념어를 오답노트에 정리하는 방법.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아이들한테. 네. 여기 아버님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맨 앞자리. 네.
바쁘게 오시느라고 다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일반 선택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 진로 선택에서 우리 친구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뭐, 이과 계열로 가는, 이공 계열로 가는 친구들은 사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만약에 학점이 모자르다면 국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진로에 따라서 나중에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맨 뒷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자, 수학의 변화.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수학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게 좀 빠지거나 다시 들어가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모비율 추정, 공간 벡터가 추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전 교육과정으로 선행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수학을 한 친구들 중에 제가 이제 상담 와서 물어보면 기존 교육과정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공부를 또 해줘야겠죠. 많이 어렵진 않은 부분이라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저도 가끔 헷갈려요. 왜냐면 원래 수원, 수투가 2학년에 있었던 과목인데 지금 이제 공수, 원투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수, 원투가 있고 기본서 우리 친구들 할 얘기가 거의 없으니까 넘어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있죠. 되게 간단해진 것 같지만 대수에 어차피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미적분 원은 보통은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2학년 때 하거나 이제 3학년 1학기에 하거나 이렇게 될 거고요. 확률과 통계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유성고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걸 다 하게 되는데 도항고는 아마도 미적 원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뭐 또 과학 계열에서의 진로 선택에 수학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수학을 수학 공학과를 가고 싶다, 수학 교육과를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몇 과목 정도는 이제 여기서 뭐 고급 수학 같은 거, 고급 기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고급 대수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고급자가 들어간 걸 선택하면 진짜로 고급스러워진다. 아시죠? 정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유성고, 도항고의 선배들도 이 고급 물리, 고급 수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열리지 않으면 공동교육과정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다 찾아서 자기 진로에 맞는 이런 선택 과목들을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아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런 수학 과목을 미리 방학 때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1학년이니까 1학년 과정에서는 크게 뭐 준비할 건 없습니다. 다만 2학년에 올라가는 이 순간 뭔가 해야 될 게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꽃은 2학년이 아시죠? 고등학교 2학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고 가장 많이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니까 고1 때까지는 그냥 묻어가요. 어떻게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등수 100등이야 그러면 나 50등만 올리면 되지 막 이러거든요. 근데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보통 아이들이 이걸 만나게 되거든요. 대수, 미적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이거 다 선행을 했는데 다시 봤는데 또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애들이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약간 꺾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양이 많아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 어차피 양이 많아지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이제 좀 저는 이 감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정, 정서를 좀 만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싸우시면 보통 학원 다 끊고 아이들이 학원 안 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나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을 부모님들이 잘 막을 수가 없어요. 걔네가 거기서 뻗대버리면. 아시죠? 그러니까 좀 더럽고 치사하셔도 달래주시고 해보자.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수학을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넘어가면 이제 영어가 있는데 영어는 뭐 지금하고 비슷하고요. 이제 필요한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나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 그리고 역사 특히 과학. 그래서 사회와 과학이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또 핫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회랑 과학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 선택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는 물화생지를 원을 하고 물화생지 2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화생지 2를 이제 하는데 얘네들이 과목이 분리되면서 세분화돼서 8과목이 생긴 거예요. 물화생지 2가 이제 8과목으로 나뉘고 보시면 이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뭔가 정말 진로에 맞는 이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쪼개놓은 건 맞습니다. 뭐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뭐 이런 에너지나 화학 반응을 하면 되고, 그렇죠? 바이오나 뭐 의학학 가고 싶으면 세포나 생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교과서도 얘네 1학년 교과서도 제대로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출판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나오면 그때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물화생지에 있는 2 과목에 있는 그런 과목들이 쪼개진 거니까 우리 친구의 진로에 맞춰서 이제 방학 때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방학 때밖에 없어요. 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내신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때 방학 때 좀 부모님들이 2학년 올라갈 때 또는 3학년 올라갈 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방학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다음 학기에 뭐 할지 준비해라. 다음 연도에 뭐 할지 준비해라.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기술과정이나 정보나 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 가면 다 알게 될 거라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와 직업이라는 이 과목이 원래 지금도 있었고요. 이제 얘네도 있는데 진로와 직업에서 이제 아이들이 전공 적합성이나 우리 친구들의 어떤 역량을 좀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와 직업 시간에 애들이 자꾸 딴짓하고 자거든요. 이 진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근데 제가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진로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쓰여져 있는 그 기록이 되게 중요하니까 제발 선생님 눈 좀 보고 수업 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시험 기간에 진로와 직업 선생님들이 자습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활동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진로와 직업은 이제 그런 뭔가 비교과적인 역량을 교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을 부모님들만 들으면 좀 아쉬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친구도 지금 여기 친구들도 오긴 했지만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공신 콘서트를 또 합니다. 그래서 공신 콘서트에서 이런 과목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아니라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개정교육과정 보다 보니 어차피 그게 그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너무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도 막 우리 애들 때부터 왜 바뀌냐, 우리 애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영수 잘하는 친구가 대학 잘 가는 건 변하지 않는다. 제가 대학 갈 때도 그랬고 제가 82년생인데 제가 대학 갈 때 지금 우리 친구들과 같은 2028 수능이었던 거 혹시 아시죠? 통합사회, 통합과학해서 우리 4과목씩 다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다시 좀 돌아온 학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되게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제가 이런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2028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이 이제 제일 먼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읽지는 않을 거지만 저희가 이런 이제 자료들을 항상 제가 이제 그걸 좀 좋아하는데 저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제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같이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주 만나진 못해요. 보통은 온라인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주유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원 연합 같은 건데 이 분들하고 같이 우리 친구들의 뭐 입시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같이 또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학원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고등학생들이 이제 한번
들어와서 잘 뿌리를 내리면 졸업할 때까지 진로 잘 찾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가게 되는 그런 길을 이제 찾아주고 있는 여정 중에 제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좀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서울대가 어쨌든 제일 앞서서 이야기하고 서울대를 다른 대학들이 조금씩 따라하거나 서울대의 이 역량들 몇 개가 어떤 대학들이 이제 강조하는 역량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과 역량 평가라는 걸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방향과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깨알같이 적힌 데 보시면 서울대학교 전공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를 반영하는 게 좋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공식 콘서트에 오는 동방고 여자친구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그 학기에 화학이 열리지 않아서 화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의대를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종합전형에서 왜냐면 화학을 이수하지 않은 게 되게 좀 핸디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내신이 1.1이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봤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또 흘려보내요. 서울대 그거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이제 까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아버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컨설턴트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전문적인 지식들도 좀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아이들 되게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나는 하나도 몰라 애가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도안고가 이제 여자친구들이잖아요. 도안고가 여자친구들이 많죠. 남자친구들도 물론 가지만 여자친구들 많은 학교예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들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런 스탠스거든요. 알아서 하니까. 그쵸. 알아서 하는 걸 그냥 두고 여자친구들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라. 알아서 할 거야. 이제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냅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땐 이제 아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 선배나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봐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서울대학교 전공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단톡방을 운영 중인데 입시 자료 단톡방이 있어요. 국민쌤의 입시 자료.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설명회 오시거나 저희 학부모님들한테만 링크를 보내서 이제 들어오시게 하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리거든요. 올려드리면서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는데 이런 걸 보시면 좋다. 지금 이런 걸 봐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니까 요거 다운 안 받으셔도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단톡방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링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같이 좀 집에 프린트 있으시면 좀 프린트해서 보셔도 좋고요. 이제 아이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다면 진로를 정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진로를 정할 어떤 프로그램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의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애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이제 상담 오면 뭐 하고 싶니? 몰라요. 부자 되고 싶어요. 건물주 되고 싶어요. 유튜브 되고 싶어요. 이 초등학생도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너는 대학 가려고 인문계 고등학교 간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실업계 갈 걸 그랬어요. 막 이래요 또. 이런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는 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화를 내지 않고 이 아이들의 철없음 속에 항상 들어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힘들게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공부를 막 못하고 싶은 애들은 없어요. 시험 기간에 있잖아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친구들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보통은 한 5등급까지는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5등급 친구들이 부모님들께서 요 분포를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따가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5등급이 딱 여기에 있는 9등급제에서의 5등급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국평호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민 평균은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근데 이 5등급 친구들한테 맨날
야, 너 이렇게 해서 너 나중에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니? 막 이런 이제 자존감을 겁내 깎아먹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평범한 친구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근데 이 친구들도 다 5등급까지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시고 이런 대화를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이제 1대1로도 나눌 때가 있는데 1대1로 나누다 보면 이런 마음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제 서울대로 알려준 애들이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간 4, 5등급 대 친구들한테는 중대. 이렇게 이제 자기 이 수준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 그리고 이제 진짜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서울대, 의대 뭐 이런 데들을 이제 추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아이를 보시면서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저는 어쨌든 서울대라서가 아니라 서울대가 이걸 진짜 잘 만들거든요. 이런 이제 대입 전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보도록 할게요. 정시나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좋겠고 자, 대입 수시 전형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입 수시 전형 전략인데 이걸 왜 벌써 봐야 되느냐. 벌써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학년 1학기에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아이들이 약간 낙인을 좀 찍습니다. 본인에게. 내가 그러니까 등급이 딱 찍히잖아요. 1등부터 300등까지 등수가 나오거든요. 1등부터 300등까지. 그럼 이제 내가 뭐 100등이야. 그래서 3등급이 나왔어요. 얘네들은 이제 그러면 3등급이 나오겠죠. 그래서 3등급이 나왔으면 이제 나는 잘해야 충남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잘해야. 잘 못하면 이제 대학을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3등급이 이제 딱 아까 말씀드린 그 5등급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아니야, 교과로 5등급 정도면 어딜 갈 수 있어.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교과로 5등급 정도면 이제 좀 사립대 중에 취업이 되는 과들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 중에서도 취업이 되는, 잘 되는 과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우송대 철도 교통과가 있는데 우송대 철도 교통과를 유성고 3등급 나오는 친구가 장학금 받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거길 들어간 이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고 뭐 이럴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성대 철도를 들어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정도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직접 이 좀 찾아주시고 길을 좀 찾아주시는 거죠. 5등급에서 갈 수 있는 거, 4등급에서 갈 수 있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아 몰라 나중에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우리 아이는 교과로 더 많이 쓸 것인가 수시 6장의 카드 중에 종합을 더 많이 쓸 것인가 아니면 좀 교과랑 종합을 섞어서 반반 쓸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논술이나 정시라는 이상한 카드도 있죠. 그렇죠? 논술이나 정시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시를 쓰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논술까지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 거기는 다 N수생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정말 탁월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카드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신 중상위는 종합전형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성고 도안고에서 2등급 때 한 후반 정도의 친구들도 이제 서울과기대나 뭐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이번에 잘 간 친구가 홍대 공대를 갔어요. 2점 중반인데 그 친구가 이제 최저를 맞춰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한양대도 지금 이번에 유성고는 중복 없이 3명이 다 현역으로 한양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성고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유성고 친구들이 한양대를 원래 한 번도 못 가다가 유성고가 작년 선배들이 그러니까 재작년 선배들이 한 명 갔어요. 한양대를. 근데 이게 한양대가 되게 특이한 게 애들이 좀 한 번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뽑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신고가 왜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성고가 지금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전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를 유리하게 쓸 것이냐, 종합을 유리하게 쓸 것이냐 고민하는 시점이 보통 1학년 2학기 모의고, 아니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돼요. 물론 2학년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2학년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1학년 때 어느 정도의 전략은 좀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인데요. 요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궁금해 하셔서 제가 도안맘에 이제 전에 우리 애들이 이제 항상 알려주니까 그 졸업식 때 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는데 도안고는 이건 이제 올해 거고 작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잘 못 갔고 올해도 이게 이렇게 갔다고는 써 있는데 이렇게 잘 간 게 아니에요. 얘네가 약대를 한 명이 6개를 붙었거든요. 서울대 약대 붙은 애가 6개 붙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게 많아요. 제가 왜 어떻게 아냐면 얘네 학년이 저희 수호제도 있고 했었는데 이 수능 최저를 다 못 맞췄어요. 고대 최저를 못 맞춰서 고대를 못 간 거예요. 고려대가 4합8이거든요. 4합8. 그러니까 4과목을 8등급, 한 과목당 2등급씩 맞아야 이제 붙을 수 있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동방고, 관저고 이런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이 좋아도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남녀공학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고 여자친구들의 이 성향이 조금 있어요. 저도 여자지만 뒷심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수능까지. 애들 이제 힘이 빠져버려요. 3학년 1학기 되면 이미 애들이 약간 좀 여자친구들은 약간 체력이 많이 고갈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체력 좀 잘 챙겨주셔야 되고 아이들 자꾸 다이어트 한다고 뭐 안 먹고 이러는데 진짜 챙겨주셔야 돼요. 진짜. 제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말. 뚱뚱해져라, 못생겨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뻐질 때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못생겨져야지. 그리고 약간 머리 질끈 묶고 막 추리닝 입고 다녀야지. 그쵸? 근데 애들이 너무 멋을 내고 다니니까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최저를 못 맞추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고 저는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든 안 보는 학교든 수능 최저를 맞춰야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진짜 여기 오시는 부모님들한테만이라도 부탁드리는데 애들이 방학만 되면 쉬겠다고 해요. 내신 열심히 이제 달렸다 이거죠. 내신 때 열심히 달려놓고 내신 이제 1.0 나왔어요. 자, 방학 때 선생님 저는 쉬었다 오겠습니다. 뭐 아니면 갑자기 방학 때 되게 비싼 시대인재 기숙학원을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진도가 완성된 친구들은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진도가 완성되지 않고 여기서 1등급을 맞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흐름이 끊기면 등급도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 나오고 있다면 환경을 바꾸지 않고 루틴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 아이들 방학 때 절대 쉬지 못하도록 절대 여행을 길게 잡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행 길게 가시고 싶으시면 대학 간 그 수능 본날로부터 한 달 잡으세요. 참으셨다가 수능 본날로부터 한 달 잡으시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방학 때 여행을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기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여기에서 이 3명 다 저희 학원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24년에 의대 간 친구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의대 친구들 중에 5명이 저희 친구들이에요. 이번에 충청권이 엄청 수혜를 받잖아요. 아시죠? 충청권이. 그래서 이 친구 중에 사수한 친구도 있어요. 사수. 그 유성고 예전에 졸업한 사수, 그러니까 4년 전에 졸업을 하면서 저한테 선생님 저는 오수를 하더라도 의대를 갈 거예요. 이랬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재수 종합반을 갔다고 저한테 간다고 이제 1월 1일에 머리 깎았다고 막 연락이 왔는데 4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저는 얘가 연락을 하는데 왜 안 했을까 했는데 4년 동안 계속 재수를 한 거예요. 되게 삼수 사수를 한 거예요. 미미민우처럼. 미미민우처럼. 그래서 결국 의대를 붙었어요. 을지의대를. 을지의대를 붙어서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드디어 붙었다. 고. 근데 걔는 이제 수혜자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네는 수혜자고 이 다음 학년 지금 07이 문제예요. 07. 07은 아마도 적체된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을 거고 네, 안 뽑는다고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되게 막 떨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어쨌든 입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유성고나 도안고가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많이 갖춰진 이제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진 동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도 많고 부모님들 관심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관심도 많고 아이들도 멋있어요.
진짜로. 키울 맛이 나는 거죠, 애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약간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둔산의 부심이 있잖아요. 둔산 부심. 근데 이제 저희는 도안 부심이 있는 거죠. 그쵸? 도안 부심. 자, 이 공신 콘서트에 이제 나가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친구가 제가 공신 콘서트 준비를 하라고 했더니 돈도 많이 안 줬어요. 20만 원 준다고 했거든요. 이 용돈으로. 내가 용돈을 20만 원 줄 테니까 네 후배들한테, 유성고 이번에 졸업하는 후배거든요. 들으셨죠? 수능 3개 틀린 친구 있다고. 걔가 얘예요. 수능 3개 틀린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성적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다 맞았고 네, 미적을 2점짜리 하나 틀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2개 틀리고 영어에서 하나 틀린 거거든요. 네, 요렇게 엄청난 성적표를 받았는데 순천향대 의대를 납치당했어요. 그래서 순천향대 의대를 납치당했는데 올해 만약에 대학을 지금 의대에서 안 부르잖아요. 얘네 안 부르고 얘네 선배들까지는 부르겠다 막 이렇게 지금 좀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수능을 한 번 더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07들이 떠올리겠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2년째 누적되어 있어요. 이런 엄청난 괴물들이 수능을 심심하니까 한번 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연대 의대인데 서울대 의대 가고 싶으니까 한번 볼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좀 말리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가 이제 저희랑 3년 동안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예비고 때 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딱 왔는데 완성형이었어요.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형이라는 게 이제 걔가 뭐 되게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른처럼 앉아 있더라고. 이렇게 딱 앉은 키도 엄청 크게. 그래서 쟤는 뭐지 저렇게 크지? 막 이랬는데 이렇게 몇 마디 말을 나눠 보니까 애가 되게 안정돼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부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애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보통 아이들이 한 달만 빡세게 돌리면 다 흔들려요. 지금 저기 흔들린 애들 있잖아요. 저기. 흔들린 친구. 아침에 8시에 오기로 해놓고 맨날 11시에 오고 막 이런. 그리고 공부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힘들어 죽겠다. 맨날 이래요. 얼굴에 막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아니 공부가 뭐 이렇게 힘드니.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건데 밥 먹듯이. 밥 먹듯이 하는 건데 업무야 업무. 그 업무 다 못 끝내면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업무를 못 끝내면 야근하는 거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그런 친구예요. 정말 기복 없이 수능까지 쭉 이렇게 갔어요. 정말 뭐 중간에 뭐 쉬고 이런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는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힘들었겠지만 힘들다고 티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번에 공신 콘서트에 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올 수 있으니까 꼭 보내주세요. 이 친구가 저한테 오늘 발표자를 보냈는데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웬만한 선생님보다 훨씬 더 공부법을 깊이 있게 과목별로 써놨어요. 너무 잘 준비했으니까 뭐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친구가 올 겁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는 제공되지 않을 자료예요. 이제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표준 편차가 기재되지 않는 거 아시죠? 표준 편차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표준 편차를 기재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보면 학교별 편차를 좀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유성고, 도안고, 관저고, 동반고 같은 일반고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냥 대성고 써볼 걸. 쟤는 우리 애보다 공부 못했다는데 대성고 붙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일단 내가 간 곳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일단 배정 받았으면 그냥 유성고가 제일 좋은 곳이지. 유성고 말고 도안고 갔으면 그때 엄마가 나를 대신고 가는 거 말리지 않았으면. 약간 이런 이제 쓸데없는 후회. 를 애들이 진짜 많이 하고 부모님들도 애들 앞에서 야, 너 대신고 쓰라고 했잖아 막 이래요. 근데 이미
이미 끝났습니다. 네,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표준 편차가 되게 작죠? 1학년 1학기에 표준 편차가 되게 작아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열심히 한다는 거. 그래서 다 여기에 이제 모여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다 모여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대신고가 되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쉽게 내는 것도 있어요. 1학년 때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지필에서 막 0.5점 차이로 막 등수가 막 10몇 등씩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대신고가 생각보다 쉬운 학교가 아니거든요. 되게 뭐 대학 잘 보낸다라고 하지만 정말 여기도 정말 박 터져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애매하게 어려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왜냐면 지필이 어려워야 열심히 한 애들이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근데 지필이 쉬우니까 열심히 한 애들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유성고, 도안고는 아시다시피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학교들이 아시죠? 가장 시험 문제가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도안고가 미쳐가지고 수학이 너무 어려워진 거 있죠? 근데 유성고는 원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유성고는 이제 아무리 어려도 별로 회자되지도 않아요. 원래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유성고가 원래 국어는 쉬웠는데 국어도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원래 영어가 쉬웠는데 영어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유성고도 마찬가지. 지금 평균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평균이 지금 다 70점대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평균이 다 훨씬 낮죠. 이 학교 대신고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기도 하고 편차가 지금 훨씬 크잖아요. 15 이상이라는 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좀 격차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어는 그나마 할 만하니까 좀 그런데 아마도 열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학 막 수포자들 엄청 많고 네, 영어 뭐 고루고루 하다 못하다 뭐 이러고 자 통합사회 뭐 통합과학 이게 되게 좀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거죠. 얘네들. 그렇죠? 근데 이게 도안고도 비슷합니다. 도안고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평균 되게 낮고 표준 편차 크고 대성고는 평균 높고 표준 편차 작고 이게 이제 자사고랑 일반고의 특징적인 성적표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적히진 않겠지만 아마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몇 년도를 놓고 보니까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이 허리가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허리가 많아요. 허리가 많아. 허리가 많다는 건 또 어떤 의미기도 할까요? 뒤집기. 그렇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뒤집어요. 저희가 이제 이 열린 아카데미가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1등급만 많았으면, 그러니까 1등급만 많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런 학원도 없고 1등급만 많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학교를 막 100명씩 모아놔야 이제 1등급이 한 10명씩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4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 8등급이었던 친구가 2등급, 5등급이었던 친구가 2등급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유성고, 도안고 같은 일반고라서 가능한 거기도 해요. 만약에 자사고였으면 이 허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잘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뒤집는 게 쉬우니까 조금만 해도 그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하면 그 중간고사 잘 봐요. 애들이. 뭐 특히 이제 수학은 조금 어렵지만 영어도 조금 어렵죠. 기본기가 없으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국어나 과학이나 사회 같은 과목들은 그 시즌에만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라는 걸 꼭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저런데요. 1학년 때는 저런데 유성고, 도안고가 또 좋은 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이들이 꾸준히 지금 수학 평균이 엄청 낮죠. 그쵸? 수학 평균. 이게 2학년 1학기 수원이었었거든요. 2학년 1학기 수원. 예, 2학년 1학기 수원이, 애들 원래 수투보다 수원을 더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수투도 어렵게 나와가지고, 뭐 평균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이제 16.8, 뭐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죠. 근데 대성고나 대신고도 점점 표준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학년 때는 비슷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두드려도 안 열리면 애들이 결국에는 약간씩 좀 우리 인간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표준 편차가 결국에는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충분히 인지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네가 5등급이어도 한 번만 1, 2등급으로 점프하면 그 성취감으로 또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성고, 도안고 온 이런 이제 일반고에 온 장점을 좀 잘 살려야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의 의미가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그래서 국어는 뭐 워낙 지금 유성고 친구들이 이게 도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표준 편차가 진짜 차이가 없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블라인드 하면 뭐 대성고나 유성고나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유성고 친구들, 도안고 친구들이 공부가 할만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좀 하면 또 막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의지를 잃지 않으면 끝까지 공부해서 진짜 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영어도 비슷하고, 네, 영어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2학년이 되면 결국 같아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유성고, 도안고에 온 장점을 좀 잘 살리셔라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평가의 변별력 확보에서 A등급이란, 자, 우리는 이제 이 친구들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왔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석차 등급이 예전에 이렇게 1 이렇게 나오던 것이 지금은 이제 A, B, C, D, E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1, 2, 3 그 원점수가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수 표기가 같이 돼요. 그걸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표준 편차가 빠지는 거죠. 이 친구들의 이 성적표에는. 그쵸? 여기는 이제 9등급제에선 표준 편차를 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표준 편차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취도를 A로 석차 등급의 비율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표준 편차를 넣지 않아도 이제 이 아이의 수준을 좀 알 수 있고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이 입시판에서 ABC의 석차 등급의 이 퍼센트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대신고 같은 학교들이 뻥튀기를 할 거라는 거죠. A등급의 비율이 많도록.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그렇게 A등급 친구들이 많도록. 자, 그런 것들을 보정하는 방법도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이것을 잘 이용하는 친구가 있고 이것에 이제 피해자가 또 생기게 되는데 어머니들 좀 아버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고 내신은 5등급제지만 수능은 똑같이 9등급제라는 거 이것을 이제 아이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결코 등급을 따는 것이 쉬워진 것은 아니다. 이 상대평가라는 것의 무거운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상대평가라는 것의 무거운 의미. 1등부터 300등까지의 등수가 나오는 이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10시간 공부를 하는데 나는 7시간 공부를 해요. 근데 등급은 10시간 공부한 친구랑 똑같이 받고 싶어요. 도둑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도 10시간씩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우리 친구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10시간 공부하라고 하면 죽어요. 저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이인데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너는 죽을 것 같구나. 오은영 선생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너는 죽을 것 같구나. 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위치에서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등부를 워낙 오래 가르친, 20년 넘게 가르친 선생이니까 아이들이 정말 1등급 친구들은 막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생활 하면 할수록 그 1등급을 위주로 아이들이 친구들이 붙고 1, 2등급 친구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현장에 실제로. 그리고 이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약간 공부를 못하는 거지 나쁜 건 아닌데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갑자기 비행하고 뭐 담배 피고
뭐 약간 이제 밖으로 겉돌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착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는 거. 잘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열린 아카데미가 할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 겁만 들여서 좀 그런데, 저희가 이 세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년에 여기 비슷한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비슷한 연배의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82년생이 딱 약간 이제 최악의 트라이앵글이 뭐 부활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뭐만 잘하면 된다더니, 졸업할 때 되니까 막 다 본다고 하고 막 이랬던 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학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과 내신과 생기부를 함께 챙기는 역량 있는 학생으로 키워주셔야 된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위권 대학의 입학 정원들이 보통 11%, 10% 정도 되거든요. 현재의 2.0.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1등급이 10%니까 이제 1등급 친구들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1.1, 1.2, 1.3 이런 이제 초반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은 상위권 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보통 다 1.0 또는 1.0x 정도 될 거예요. 1.0 또는 1.0x. 1.0이 10,000명 이상 나온다. 의대생이 지금 4,600명인데 이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가릴 것이냐. 약간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길 거예요. 제가 볼 땐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미 서울권이나 둔산권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이 학력, 그 학업 역량, 그리고 세특 역량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한 노력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요즘 선생님들은 유성고, 도안고 선생님들이 항상 보고서 써오라고 하시거든요. 애들한테. 그리고 써오면 잘 써주세요. 잘 안 써주는 선생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부모님들 생각에 선생님들이 잘 안 써주시고 막 이러실 것 같잖아요. 잘 써주세요. 써가기만 하면 애들이 안 써오는 게 문제지. 애들이 안 써가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맨날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야, 그래도 학기가 끝날 때 선생님 한번 찾아뵙고 내가 이런 진로를 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요? 뭐 이거 썼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더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적극성. 그런 아이를 싫어할, 마다할 선생님이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공신 콘서트에 제가 자꾸 약을 파는데 공신 콘서트 애들이 꼭 왔으면 좋겠어서 공신 콘서트에 오는 고대 경영 친구가 있어요. 고대 경영. 대신고에서 고대 경영 간 친구인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가리지 않고 대신고 외고 막 다 했었거든요. 수업을. 한 명이어도 제가 막 수업을 해줬었어요. 얘 이제 진짜 등급이 좋았고 되게 열심히 수업한 친구라서 아무튼 학종으로 4년 전에 고대 경영을 갔고 군대에 갔다가 이번에 제대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 후배들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세특의 신이에요. 어쨌든 대신고는 세특을 진짜 잘 쓰잖아요. 얘가 이제 세특으로 대학을 간 친구이기 때문에 세특 꿀팁, 뭐 어떤 뭐 K무크라든지 이런 이제 뭐 이제 자주 보면 좋을 만한 사이트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이 친구가 이제 그 4년 전에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를 똑같이 세특을 잘 준비해라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딱 나 세특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간 게 고대 사회학과 간 친구.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동방고 친구 중에 순천향대 의대 간 친구가 사실은 수시로는 서울대 공대를 1차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특을 그 친구들부터 되게 잘 쓰기 시작해서 이 선배를 만나면 아마 세특에 대한 좋은 꿀팁들을 많이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배들이 이제 이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아까 뭐 애들한테 맞춰서 이제 좀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욕심이 되게 많아서 제 애들한테는 항상 스카이 쓰자 뭐 2등급이면 무조건 한양대 이상 뭐 홍대 이상 써야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이제 충대, 공대 쓰라고 해요. 2점대 중반이면 서울권은 쓰지 말고 충대, 공대, 뭐 전북대 공대, 여기 이제 충북대 공대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공대로 많이 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천대 정도, 약간 이제 인가경이라고 하는 그쪽 약간 이렇게 많이 까는데 유성고 친구들이 2점대 중반, 도안고 친구들도 2점대 중반에서 충분히 지금 인서울 공대를 가고 있어요. 세특만 잘 썼다면, 면접 잘 본다면.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좀 이렇게 위를 보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하면 충대도 못 가. 이런 말 좀 그만하시고. 그런 말 진짜 제가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얘가 충대나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좀 위를 보도록. 저는 애들을 항상 믿어주거든요. 할 수 있어. 8등급 친구한테도 할 수 있어. 8등급인데 뭐 올리면 되지. 너는 올릴 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2등급을 이렇게 한번 2등급 찍은 친구가 있어요. 작년에 8등급에서 2등급까지 오른 친구. 우리 수호제를 했던. 근데 그 8등급에서 2등급 오른 친구가 걔가 형이 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얘가 약간 이랬던 거예요. 아예 이제 형처럼 못하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위축됐던. 근데 2등급이 되니까 또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고3 되는 친구라서 이번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를 보고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도 아버님들한테도 아이들 기죽이는 말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어. 하자. 끝까지. 어쨌든 뚜껑을 열 때까지. 그렇죠? 언제까지예요? 수능 볼 때까지죠. 수능 볼 때까지. 애들이 보통 그 중간에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 다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져.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위너예요. 진짜로.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위너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친구들은 보통 이맘때 시작을 해서 흔들리지 않고 성적을 내서 수능까지 간 친구들. 지금 아까 뭐 재경이라든지 뭐 서연이, 한결이, 경성이 이런 친구들 다 고1 때 저희 시작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불안하시잖아요. 둔산을 안 보내도 될까? 뭐 여기 동네 학원을 보내도 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둔산 학원보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계속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는 이제 등급대에서 고민하는 학교들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자신 없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도 열게 되었고 저희랑 좀 정말 좀 같이 열정적으로 공부할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할 친구들.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한테 문제 더 달라.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는 친구들. 저희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되게 진한 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친구들의 어떤 그 태도나 이런 아이들의 이 눈빛 자체가 되게 달라져요.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을 되게 사랑하면 그 과목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거 정말 자랑하고 싶은 선생님들이세요. 여기 김민재 선생님이 이번에 고1 수학을 맡으셨어요. 김민재 선생님. 근데 이제 김민재 선생님의 수업을 제가 이제 보고 있으면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세요. 충대 수학교육과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지금 좀 공통작 시작하는 친구들 기초 잘 잡아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재경 선생님 한 8년, 저희랑 수업하신 한 8년 정도 되게 연배가 있으신 과학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여자 선생님보다는 여자 친구들보다는 남자 친구들하고 좀 잘 맞으시긴 해요. 좀 약간 이제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좀 그런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시고, 이제 저희 박 팀장이라고 저희 이사급의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학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 첫 제자예요. 20년 전 제자. 그래서 계룡건설에 있던 애가 제가 꼬셔가지고 저희 학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수진 선생님, 서울에서 초빙받아서 저희한테 오셨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대전으로 오셨거든요. 결혼을 해서 대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신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신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내신 국어를 하고 계시고, 되게 꼼꼼하세요. 저는 이제 보시면 뭐 좀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막 꼼꼼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꼼꼼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기를 애들한테 엄청 줘가지고 기에 약간 압도되고 선생님 숙제 안 하면 약간 좀 욕먹을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을 좀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인데 수진쌤은 진짜 꼼꼼하게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 잘 이렇게 끌어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치현 선생님은 저랑 15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시고 제가 이제 열카를 하면서 한 8년 전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특강 변형서까지 출판하시는 선생님이시고 미국에서 대학 나오셨고 이제 저랑은 되게 오랜 인연으로 유성고, 도안고, 내신, 수능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 안치현 선생님.
그리고 이제 나요명 선생님 많이 보셨을 텐데 되게 성격이 쾌활하고 밝고 적극적이세요. 열정적이고. 그래서 나요명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애들이 막 웃으면서 나와요. 수학인데, 수학 선생님인데. 그래서 되게 애들이 이제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고 스터디도 많이 하셔서 이제 최신 트렌드, 심화 경향, 뭐 전국 기출 이런 자료들을 항상 저희 학원에 이제 잘 자료 정리로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필구 선생님, 귀여운 우리 강필구 선생님이신데, 강필구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이세요. 충대 기계공학과 나오셨고, 이제 저희랑 수업하실 때는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좀 도와주고 계세요. 아직 저희 학원에서는 신입이거든요. 3년 되셨는데 신입이세요. 왜냐하면 저희 다른 선생님들이 거의 다 7, 8년씩 되셨기 때문에 신입에 가까운 선생님이시고, 이제 점점 이제 적응하고 계십니다. 3년 차. 그리고 여기 이제 유진석 선생님. 유진 선생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센 말빨. 정말 센 말빨. 애들한테 막 숙제 안 해오면 막 난리 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진석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상담할 때 이 친구 상담하는 애들한테는 너 욕 먹어도 괜찮니? 숙제 잘해오니? 숙제만 잘하면 안 해쳐요. 그러니까 숙제만 잘하면 정말 재밌는데, 그치? 숙제만 잘하면. 숙제를 안 하거나 약간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 이러면 갑자기 사람이 조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꼰대로 겁내 변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 그 부모님들은 이제 유진석 선생님 반으로 보내주세요. 이래요. 약간 이제 무서우시니까. 근데 저희랑 내신하신 지 거의 9년 정도 되셨어요. 유성고, 도안고, 근데 전교회장이 거의 진석쌤을 이렇게 거쳐간, 이제 수업을 정말 많이 하셨죠, 저희랑. 그리고 이제 유승영 선생님, 예쁘시죠? 저희 학원의 가장 예쁜 선생님이신데, 곧 결혼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 중에 한 분과 연애 중이십니다. 네, 한국외대 나오셨고 서울에서 제가 모시고 온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의 학원 영어 교재를 계속 맡아서 좀 만들어주고 계시고, 영어 교재가 적중률이 저희가 진짜 높거든요. 근데 뭐 양치기를 해서 적중률 높인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가 딱 유성고 도안고만을 위한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사실 다른 학교 내신을 못 하는 거거든요. 다른 학교 내신을 하고 싶잖아요, 가끔. 그리고 예쁜 애들 막 동방고 가고 관저고 가고 이러면 되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줄 자신이 없어요. 뭐 시중에 있는 자료 그냥 쓰면 해줄 수 있지만 저희는 다 자료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영어나 뭐 국어나 다 할 것 없이. 그래서 어쨌든 자료 만들기의 달인이고 되게 카리스마 있고 약간 차가워요. 그래서 약간 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들이 노력해요. 이것도 좋은 전략이더라고요. 약간 차가워서 이 선생님이 한 번만 웃어주면 애들이 막 엄청 좋아하고 막 이래요. 전 맨날 웃으니까 제가 웃어봤자 뭐 별 타격감이 없는데 이 선생님은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저희랑 벌써 하신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5년 되신 것 같고, 우리 정영민 선생님, 저희 초창기 mem버. 정영민 선생님도 이제 충대 수학과 나오셨고 저희랑 수업하신 지 진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셨고, 이제 저희 친구들이 지금 이제 유성고 도안고 내신 수업을 하는데 내신 수업 수능 수업까지 같이 계속 해주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소 선생님, 한국교원대 물리교육과 나오셔서 이제 저희 거의 과학 1등급을 계속 만들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고, 이미소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임용고사를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저희한테 온 지 그러니까 처음에 파트 강사였어요. 7년 전에. 근데 1년 저희랑 근무하고 그 다음부터 네, 이제 전임으로 학교보다 여기가 더 좋다 약간 이러시면서 이제 전임으로 오시게 돼서 지금은 진짜 애들 잘 가르치고 계시죠. 저 이제 여기 없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 수학 원장님. 수학 원장님은 항상 샤이 가이예요. 그래서 샤이 가이라서 여기 이런 사진 절대 찍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고 네, 고대 수학과 나오셨는데 아이들 지금 심화랑 내신을 아주 잘 가르치고 계시죠. 양을 엄청 많이 내는 편이에요. 양을 많이 내서 애들이 일단 연습으로 손이 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성고 내신, 남고 내신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이 되게 복잡하고 계산을 좀 꼬아놔서 속도를 좀 느리게 푸는 친구들 있죠. 왜 머리로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귀찮아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엄청 실수하게 되는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유성고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정말 많이. 그리고 도안고는
지금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안고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 아니면 관저고나 이제 이 동방고 친구들도 저희랑 수학은 같이 하니까 같이 수학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 그 서연이한테 제가 맨날 했던 말이에요. 야, 너는 유성고 수준으로 공부하면 전교 1등이야. 유성고 수준으로 공부하면 전교 1등. 너무 유성고 어려우니까 도안고도 유성고 수준으로 맞춰서 공부하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안고 친구들이 워낙 그 여자 친구들이 수학을 조금 어려워해서 그렇지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성고 수준으로 약간 계산력 그리고 심화 문제들, 기출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을 많이 길러 놓으시면 도안고 친구들이나 뭐 남녀공학 친구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성고가 약간 기준이에요. 유성고가 제일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실어놨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뭐냐면 아까 제가 부모님들도 약간 이제 매니저처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들의 매니저예요.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 지금은 뭐 해야 되고 이번 주엔 뭐 해야 되고 다음 달엔 뭐 해야 되고 이런 걸 계속 주지시켜 주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그게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 고1 과정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2가 있고 고3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친구의 고1의 2월은 무엇일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열린 아카데미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 시작하고 있어요. 2월 달에 시작을 거의 모든 반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비교과 전략으로 제가 비밀노트라는 수업을 열었습니다. 이 비밀노트 수업이 뭐냐면 제가 원래는 이제 1대1로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1대1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상담이 한 번 하고 일회성이잖아요. 1대1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조언을 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끝 이렇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약간 수업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한번 저도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서 제가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세특을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를 잘 알도록 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모의고사를 근데 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에 익숙해지도록 3월 26일 모의고사 볼 때 하루 종일 자다 오지는 않도록 애들 진짜 자다 오거든요. 정말 막 쌩쌩해요. 그날 모의고사 보는 날. 국어 시간 내내 잤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 모의고사 자체가 지금 얘네가 수능 볼 때까지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아시겠지만 1년에 4번이잖아요. 그래서 11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바로 수능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쵸? 한 번을 날려먹을 수 없는 거죠. 11분의 1이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게 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독서예요, 독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면접이나 뭐 이런 구술들을 뭐 고등학교 3학년 9월달, 10월달 원서 쓸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면접에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이 관련 계열의 책을 읽는 걸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뭐 책 추천도 되게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책을 뭐 이렇게 추천하는 도구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책을 뭐 이렇게 대놓고 읽을 수는 없으니까 책을 좀 사놓고 책상에 중요한 세특에 쓰여질 책들은 사놓고 그 책들을 그냥 심심할 때 한 챕터씩만 읽으라고 제가 하고 있어요. 발췌독을 좀 하라고. 전체 다 읽으려고 하면 기분이 좀 별로니까 한 챕터씩만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도 보셔서 아이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책들 있잖아요. 보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은 좀 사서 이렇게 책상 위에나 식탁 위에 뭐 화장실에 이렇게 두시면 애들이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아마도 핸드폰과 경쟁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부터 해서 쭉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해서 11월, 12월까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매달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삽니다. 정말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3년을 이렇게 살면 이제 12월에 뭐 원서 접수하고 합격 발표 나고 막 이러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주체는 학생이잖아요, 학생. 그래서 그 학생들과 저희가 좀 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수업 안내는 제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보시면 어떻게 수업이 되고 있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영수사과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 국영수과는 다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도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전 강의실에 저 카메라가 다 달려 있거든요. 전 강의실에 녹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다 강의를 찍으시고 이렇게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유튜브나 이제 네이버 박스에 올리셔서 아이들하고 다 공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지금 재원생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원장님은 부모님과 있는 단톡방에 계속 그 링크를 자꾸 보내세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물어보는데 이유는 없대요. 그게 제일 편하대요. 다른 방 찾아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올리는 게 제일 편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강의를 다 공개하고 동영상을 다 볼 수 있도록 아이들 복습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자체 교재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신을 해보니까 내신은 정말 순발력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번 주에 낸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인국을 수업을 하셨으면 제가 바로 이틀 뒤에 3인국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교재를 준비하거나 미리 교재를 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제가 따라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복습을 하면서 또는 예습을 하면서 내신을 준비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경쟁력 있는 어쨌든 등급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정말 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정말 제가 자신하는데 대전에서 저희보다 많은 전국 기출을 가지고 있는 학원은 없을 거다라고 자신해요. 이건 정말 자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내신 자료들을 보면 저희 자료들이 내신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뭐 팩트니까. 네, 팩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거는 국영수 다 비슷합니다. 학교 프린트 그리고 프린트 확인용 이런 자료들을 계속 제작하고 학교 맞춤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유성고 도안고를 좀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영어 국어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저랑 수업한 친구들 중에 그냥 그러니까 다른 고등학교를 갔을 때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해요. 애들한테 꼭 나한테 얘기하라고. 문제가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첫 문제씩 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클리닉도 국영수과는 다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이제 거의 암기여서 선생님하고 이제 거의 이제 소수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영수과는 이제 클리닉을 하면서 아이들 문제를 매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클리닉을 하는 학원들이 워낙 많지만 저희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인출 연습을 계속 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출 연습을 하면서 저희는 아이를 이제 파악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남기거나 부르거나 이렇게 해서 좀 클리닉을 좀 선생님들하고 좋은 관계로 맺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조교 선생님들은 보통 저희 졸업생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이 의대나 충대, 카이스트 지금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오고 지금 뭐 워낙 의대 친구들이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와서 해주니까 애들도 이제 좀 편하게 선배들하고 교류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이러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 클리닉실들인데요. 여기 이제 클리닉실 하나는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3층의 클리닉실은 이제 대강의실 이런 대강의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실에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부족한 것들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수업 안내고요. 나머지는 과목별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저희 자료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나머지 자료들 뭐 이것저것 많이 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자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료가 있어요. 수호제가 있고요. 수호제. 그리고 학교별 동아리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별 동아리. 수호제에 대한 안내도 있고, 이제 학교별 동아리도 있는데, 지금 이제 수호제는 현재는 한 20석 정도 남아 있어요. 3월 달에 이제 그 3월 달 등록이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한 20명 정도 남아서 제가 오늘 설명회 때 만약에 등록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비워놨거든요, 자리를. 어쨌든 20명 정도는 녀석이 좀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 사진인데 얘가 지금 도항고에서 유니스트 경영 간 친구예요. 도항고에서 유니스트 경영 간 친구.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성적이 이렇게 올랐어요. 정말 나이키로 치고.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 보면 자기 책상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막 붙여놓고 외우고 싶은 거 막 붙여놓고 플래너 매일 쓰고 자, 이런 연습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수호자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라도 이런 공간을 이용하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약간 그 옛날에 스카이캐슬의 예서 책상 있잖아요. 독서실 책상.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책상 옆에 컴퓨터가 있고 책상 앞에 패드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도 공부를 한다면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진짜 상 줘야 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친구가 공부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오는 친구들이 물론 좀 약간 까부는 친구들도 있지만 수호제에 지발로 걸어 들어오는 거지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밀어서 잘 못 와요. 여기 지발로 걸어 들어왔다가 아 뜨거라 하고 도망간 애들도 있어요. 도망가.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무건 수행하는 거잖아요. 8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10분에 한 번씩 선생님이 졸면 깨우고 핸드폰 하면 뺏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타임테이블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이제 9시부터 출석 체크를 해요. 근데 문은 사실 계속 열려 있어요.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일찍 오고 싶은 친구들은 일찍 오고 늦게 가고 싶은 친구들은 늦게 가고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시간이 9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요건 이제 저희 매니저쌤들이 상주하면서 딴짓 못하게 계속 관리하는 시간이고 10시 반 이후에는 이제 개별 자습, 원하는 대로 자습을 하고 보통 저나 남편이 남아서 감독하고 마지막 남는 애들 가는 거 보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3시에 가면 남편이 3시에 이제 집에 먼저 들어가고 저희 아기가 3학년, 1학년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집에 들어가요. 어제는 제가 새벽 5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애들이 억울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억울해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제가 이거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 짓을 제가 10년째 하고 아까 그 재경이라는 친구는 그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예비고 때부터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걔를 거기서 태우고 여기까지 온 친구들이에요. 그때는 학원이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스타렉스로 저희가 운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스타렉스를 계속 잘 몰아요. 그래서 10시 반에 애들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문대 우리 선생님들도 물론 다 충대 이상이에요. 전 충대 이상을 뽑지 충대 이하를 뽑지는 않습니다. 충대 이상 선생님들이지만 그리고 명문대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외대, 저는 공주사대 좋은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제가 한 번도 학벌로 광고한 적이 없어요. 저희 학원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내세운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한 선생님 스타로 큰 학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국영수사가 관리해서 전 과목 고르게 공부하도록 만든 학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수호제가 제일 저희의 이제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호제가 심장이에요. 그리고 비용도 비싸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1인실이 보통 스터디 카페 그냥 관리 안 하는데도 17만 원인 거 아시죠? 17만 원 한 달에. 저희 2달에 38만 원이니까 사실 비싼 비용은 아니고 둔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비용도 당연히 아니죠. 근데 여기가 세가 둔산보다 비싸요. 여기가 진짜 둔산보다 여기가 세가 비싼 거 아세요 혹시? 도안신도시가? 도안신도시가 둔산보다 세가 비싸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꾸 둔산 하시니까 잘하는 애들이 자꾸 둔산을 나가니까 그냥 열카가 둔산을 나가야 되나? 세도 더 거기가 싼데? 약간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한 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유성고 옆이라는 이 이점, 동네라는 이점을 제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어쨌든 가까이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열린 아카데미 학원 차가 가는 곳에는 차량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수호제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차량 운행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의 이제 이런 플래너들을 보면 진짜 독하게 공부하는 애들 많습니다. 독하게. 이게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인데 하루에 7시간 공부했잖아요. 5월 2일이니까 학교 다닐 때 7시간. 그리고 얘는 하루에 지금 15시간 공부한 거야. 24시간 중에 15시간 공부한. 이런 친구들이니까 전교 1등 하고, 그렇게 의대 가고, 뭐 스카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마음이 드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나는 저렇게 못해.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제발 좀, 이런 선배들도 있으니까 쟤네도 다 평범한 애들이니까 니네도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공신 콘서트를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밴드에 있어요. 밴드에 보시면 이제 저희 공신 콘서트 아이들이 누가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써 있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써 있는데 사실 2시에서 5시까지는 체육대회를 하고 저희 풋살하고 막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다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한 20명이 가고 학생들이 한 7, 80명이 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100명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애들이 체육대회 많이 안 올 줄 알고 그냥 이제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애들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2시에서 5시가 체육대회고 5시에서 6시는 이동하면서 햄버거를 좀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에서 7시 반까지 이제 우리 공신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강연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학원 재원생이 아닌 친구들은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공신 콘서트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신 콘서트는 이제 6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팅 포인트라는 여기 유성온천역에 강연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할 거라 이 체육대회 못 오더라도 공신 콘서트는 꼭 보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공부를 오늘 설명이 이걸로 좀 마칠 건데 제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좀 떠들어가지고 부모님들도 좀 지치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좀 개별적으로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특강도 다 끝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상담이 되게 많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가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